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국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바로 FOMC 회의 결과가 또 나온,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했죠. 네. 동결을 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 사실 좀 이해가 좀 되진 않아요. 물론 이제 3월 달에 금리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네, 지금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 당연히 상승으로 가야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 가장 큰 이슈가 금리 인상이었는데, 금리 인상이 4차례 단행이 못 될 수도 있다는 건 더한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오히려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광민 원장님께서도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FOMC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다기보다는요, 미국의 애플의 이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판매량이 좀 둔화됐다는 이야기로 해서 미 증시 안에서 애플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애플과 보잉사가 좀 차지한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이 두 기업만 빠져도 이 지수가 조금 위태했던 모습인데, 일단 이 FOMC 이야기로 오늘 흘러내렸다면 오히려 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역시 전거래보다 0.31% 오른 모습입니다. 1903.66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00포인트에 안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오늘 장 마감까지 1900포인트를 안착을 해주게 된다면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요, 미국 증시의 하락 부분이 좀 반영이 됐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금리가 올해 4차례 정도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 결국은 국내 시장 쪽이나 해외 증시에는 분명히 호재로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현재 1179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현재 702억 원의 매도입니다. 자, 개인들도 역시 시장이 올라가는 가운데서 636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유가의 반등 자체가 중도기의 자금의 이탈이 좀 둔화되는 효과도 어느 정도 가져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유가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도 조만간 한번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2.8% 하락입니다. 전거래보다 33만원 정도 내린 114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오늘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1.35% 약 700원 정도 오른 52,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차는 1%대 하락이고요.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모비스가 5.4% 강합니다. 전거래보다 14,000원 정도 오른 모습인데요. 자, 일단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흐름 자체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0.63% 정도 내림세 나타나고 있죠. 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렇게 내림세가 좀 나올 때 어느 정도의 저점 매수 구간도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역시 춘절 효과 한번 기대해보면서 아모레퍼시픽도 역시 눌렸을 때 어떤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와 함께 오늘 1.12% 하락 중이고요. 오늘 삼성생명이 좀 꽤 크게 오늘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생명과 관련 이슈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6.38% 역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따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현재 1.96% 정도의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0.7% 하락이네요. 최근에 저점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출렁거리면서 같이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전반적으로 IT 업종의 오늘 흐름 자체가 나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동반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 0.34%의 소폭 하락세, 기아차가 2.47%, 역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신한지주와 SK텔레콤이 각각 1.8%, 1.74%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요, 상방 쪽으로 하방에서 출발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상방으로 전환되는 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코스닥도 전강 후 강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자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680포인트대까지 회복한 모습이고요. 플러스 0.7% 상승하고 있는 지수 흐름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전장에는 기관과 외국인 양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 지수에 대한 등락을 떠나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와 매도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지수의 위치 안에서 이 외국인의 수급으로 단기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려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단기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외국인들은 이 실적주에 담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차후에 또 업종에 대한 순환매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주목군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주목군들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어제 조정이 되었던 셀트리온 오늘 다시 한번 2%대 이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매수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보유자 안에서는 추세를 계속 끌고 가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힘들었을 때 제약바이오세타의 하나의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음 수급은 컨텐츠 종목군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CJ ENN 이와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로메드, 코미팜, 이오테크니스 조정세 보이고 있지만 오늘 로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컴투스가 이 조정 자리를 좀 멈추는 모습들,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가장 게임 컨텐츠 안에서 이 대장주 역할을 했던 컴투스였습니다. 자,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신작 게임 발표하는 게임주들은 여전히 이 순환매가 병행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와서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컨텐츠 융화 산업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바라보자 이야기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안에서 이 시장에 대한 등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형주 또 업종 대표주들 바라볼 수 있겠지만요. 아직까지 이 뚜렷한 시장의 모멘텀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때문에 단기 순환매 안에서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 중소형주의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주에 좀 관심을 새롭게 보자라는 의견까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이슈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이슈들,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슈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 갔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얼마만큼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들이 또다시 또 계속해서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지 이 모습들을 확인하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말부터 또 CES를 앞두고 또 CES가 진행되면서 이 스마트 토이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건네드렸습니다. 특히나 기술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건네드렸는데요. 일단 이 드론 관련된 세계 최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름은 드론쇼 코리아 이렇게 개막이 되었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그리고 이 200여 개가 넘는 이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이 드론 관련해서 중국은 이미 이 중국 국가 산업으로 많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나라 안에서도 새로운 신성장, 신수종 사업으로 많이 분류를 해놨는데 이미 이번 달 진행하면서 14개 도시에 새로운 신사업 육성 정책을 펼쳐놨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이 드론 사업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최근에 와서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론 스마트 토이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데이터 링크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 전자정보통신, 이 같은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드론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물론 이제 의도했었던 거는 무인, 경비행기에 대한 관점이었지만은, 이제는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즐길 수 있는 스마트 토이까지 다양한 산업으로 해서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에 대한 이 매출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제이시온 시스템이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왔죠. 이와 같은 종목들 찾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와 같은 시간에서 알려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후에 이와 같은 고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있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드론과 관련해서 사실 네. 올해 가장 좀 기대가 되는 하나의 사업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종목들 내 종목이 왜 안 올라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럼 저희한테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 사야 되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점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왜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문의 주셨고요. 자, 매수가 45,000원에 비중 50% 담고 계십니다. 자, 우선은 많은 비중을 담으셨기 때문에 이 45,000원대 가격에서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게임 컨텐츠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건네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계절적인 방학 시즌이고, 또, 일단,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게임주들이 올라왔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가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달, 12월달, 이 신작 게임에 대한 개발 과정, 이런 부분들이 뉴스화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신작 게임 출시를, 뚜렷하게 날짜를 공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는 회사였는데, 일단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을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로 하여금 퍼블리싱 게임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히트되고 있는 게임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고요. 일단 대처 방법을 이야기 드린다면은, 다른 게임사보다는 좀 늦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일정이 나온다라면은 또 급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급반전했을 때 다른 게임주보다 늦었다라는 거는 또 늦었다고 해서 크게 가는 것이 아니라 늦은 만큼의 또 기간이 이미 걸렸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올라온다면은 안타깝게도 매수가 근처에 올라왔을 때는 정리 관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우선은 비중을 50% 줄이는 과정은 4만원 선 올라왔을 때는 4만원 45,000원 이 사이에서는 물량을 점차 줄여가는 소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종목 접근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가 늦었다는 점이 이 종목의 발목을 잡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 또 비중 축소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쌍방울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 22,33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자, 지금 쌍방울이 2,33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요, 아마 이제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권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조금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2,300원대 가격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자리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잠깐, 주가가 멈췄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 이때 이제 위쪽에서 따라붙은 그 가격대가 지금 현재 2,3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쌍방울은요, 이 기업은 사실 어떤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을 계속 기록 중이죠. 그래서 이익에 대한 부분 자체로만 이 기업을 이제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이제 쌍방울의 주가가 크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일단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도 간혹 이제 눈에 띄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에요. 중국 쪽에서의 어떤 성장 스토리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좀 반복적인 모습을 하고 나타나게 주고 있는데, 쌍방울이 이제 중국의 100%
뭐 자회사격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현지 공장에서의 그 제품을 또 생산해내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 쪽에서의 수혜주 그리고 한중 FTA 쪽에서의 관세 철폐 수혜주로서 가장 또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겨울철이기 때문에 쌍방울, 그 내이죠. 내일에 대한 또 수요도 증가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진 않아요. 다만 이 기업은 어떤 뭐 세력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 급등 나왔을 때 들어왔던 물량 자체가 그동안 주가가 이제 그 거래량 자체가 메마르면서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가격적으로 계속 흘러내리면서 좀 힘들게 하는 구간이지만 어느 정도의 바닥을 좀 잡아놓고 그다음부터 매집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 터트리면 위쪽으로 한번 쏘아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셨다가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급등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리하는 그런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2,500원 정도 자리가 1차적인 어떤 목표 주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500원까지 1차 목표가. 만약에 강하게 반등이 큰 시세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2,500원에서 3,000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볼 수 있으니까 1차 목표 주가는 2,500원, 2차 목표 주가는 3,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우리들 제약이요. 6,600원에 10%입니다. 네, 자, 6,600원에 10%. 자, 네. 이 종목 오늘 사셨나요? 아니요. 네. 12월 달에요. 12월 달에 사셨어요? 네. 그러면 1월 달 두 차례나 7,000원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어제도. 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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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점을 더 크게 보셨나 봐요. 네. 네, 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들 제약이요. 어제는 이 우리들 제약이라는 우리들 병원 네. 호재로 해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네. 보통은 기업의 호재로 올라가기보다는 네. 정치인 테마주로 많이 움직여 왔어요. 아, 예.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어요. 네. 더 갈 줄 알고요. 아, 맞아요. 뭐 물론 이제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 네. 과정까지 보면은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회자될 종목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종목의 특성을 좀 보셔야 돼요. 아, 예. 자, 12월 달에 사셨지만은 일단 지난해부터 해서 꾹 보시면은 이 종목은 중간중간 정치인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또 급습하기도 하고 근데 네. 중간중간 보시면요. 항상 올라왔을 때 윗꼬리를 연출을 잘 해왔어요. 네. 화면 보고 계시죠? 네, 네. 벌써 12월 달과 1월 달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4차례나 윗꼬리가 나온 경험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의원에 대한 향보가 그렇게 아주 빠르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요. 네. 이 주가는 계속 이런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긴 좀 어렵지만 네. 일단 총선까지는 어려운 걸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네. 종목은 네. 물론 문재인 후보로 해서 움직임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네. 샀다 팔았다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 예. 7,000원 넘어서면은 7,100원, 또 네. 7,200원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차익 실현 좀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6,500원, 6,600원 요 사이가 되면은 또 매수도 네. 접근해보고 이렇게 네. 우리가 쉽게 이 종목 하나를 가지고 네. 드립을 가지고 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100원에서 200원이요? 네, 7,000원 선부터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저점에서는 뭐 간혹 6,3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네. 6,400원, 500원, 또 600원 이렇게 분할 접근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네. 움직이면은 또 수익도 적지 않게 줘요. 그쵸? 네. 뭐 10%에서 그러면 15%. 지금 이 가격에서 더 빠질 수 있나요? 빠진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변동성이 네. 큰 거죠. 네. 예. 워낙에 이제 정치인 테마주에 섞이다 보니까, 네. 뭐 기대는 크지만 또 가끔씩 최근에 야당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의원을 두고 상당히 네. 줄다리기 공방이잖아요. 네네. 흘러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네. 물론 흘러내린다면 리스크는 확실히 잡고 가셔야 돼요. 저는 6,300원. 6,300원이요? 네. 네. 뭐 다시 산다면 6,300원에 사겠지만은 6,600원에 갖고 계신 입장이라면 1,300원 요 사이에서는 한번 네. 팔아주고 네.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롱이요. 코오롱이요. 네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20%고 7만원인데 참 안 움직이네요. 자, 20%고 7만 원이시라고요. 예, 예. 안 움직이죠, 그죠? 예, 안 움직이. 너무 답답해요. 네. 근데 안 움직이는 때 사셨어요. 어머니. 아, 자,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수익을 좀 났는데 놓쳐가지고 다시 밀려 내려가지고 이게 계속 그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해 사신 거죠? 예, 이게 8만원 넘게까지 갔는데 못 정리해갖고. 아, 그러면 7만 원 정도면은 아마 11월 정도? 그죠? 그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예, 예. 코오롱은요, 네네. 지주회사예요. 코오롱 기업 그룹 안에서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나머지 예.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데요. 코오롱이라는 기업 자체에 투자를 하셨다는 건, 지주사 회사에 투자를 하셨다는 건, 그래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죠? 왜냐면 코오롱이라는 그 기업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투자를 하신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지루하시지만, 당연히 지루한 종목에, 지루한 시점에 또 투자를 하신 겁니다.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오롱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자리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글쎄요, 한 8만 원 정도 자리까지 볼 수 있거든요. 8만원이요? 네, 8만 원짜리까지 다시 기간은 한번- 얼마 정도 걸릴까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랜 기간은 안 걸릴 거예요, 아마. 걸려봐야 한 달, 만약에 이제 바로 당장 내일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1, 2주 만에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8만원이요? 네, 8만 원 정도. 근데 거기서 욕심을 좀 부리느냐, 아니면 8만 원에서 그냥 깨끗하게 나오느냐, 네, 이게 차이가 있겠죠. 어머니 지금 결국 이제 8만 원짜리에서 못 팔아서 좀 아쉬운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8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왔을 때는요,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그 가격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 8만원대. 네, 그럼 어머니가 좀 보니까 이제 좀 빠른 종목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수익을, 글쎄, 그죠? 그래서 네. 요즘 건설주가 또 잘 가고 그래가지고, 제약은 제가 좋아하는데 네. 놓쳐가지고 못해서. 그러면 일단 이번에 코오롱 정리하시면 그때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되니까요. 네, 코오롱 일단 8만 원 정도 목표 주가로 보세요. 예, 그러면 만일에 이거 8만원에서 정리하면은, 네. 하나케미칼은 어떻게 살까 싶은데. 자, 그 종목은 그 시점에서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에서는 종목을 새롭게 추천드리는 종목이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예, 추천하는 방송들 따로 있잖아요. 그죠? 종목 세일즈라든지 또는 주식 예, 예. 챔피언이라든지. 챔피언 보고 있는데 챔피언에서 요즘 그 종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어쨌든 이거 파는 시점에서요. 또 좋은 네네.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니까 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 예, 예.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희 콘텐츠이고요. 네. 이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5,400원에 30%인데요.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시죠? 잘 올라가다가는 또 어제 오늘 한 3일간 떨어진 게 많이 내려온 것 같아서. 네.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네. 또 얼마큼을 더 바라보고 또 조금 더 줘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일단 최근에 내려온 걸 경험하셨다니까 지난달에 사셨나봐요. 그쵸? 근데 제 사고도 네. 한 6,000원 이상 올라간 적이 한 두 번에 있었는데 네. 상담하는 걸 봤을 때 7,000원, 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상담을 들어서. 그러셨어요? 네. 네. 일단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5,000원대에서 만원 선까지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은 꼭 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한 번에 만원 선까지 올라오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네. 제인 콘텐츠리는 이제 올라오게 된 계기가요. 실적이 이제 그 자회사 계열사에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우선은 메가박스 지분 인수를 모두 해오면서 메가박스 창출되는 수익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미디어 컨텐츠를 하는 회사예요.
네네. 예, 뭐 중앙일보 뭐 잡지라든지 아니면은 JTBC 방송 콘텐츠에 대한 수익도 되는 회사인데 네. 일단 올해는 나라에서도 미디어 콘텐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저도 이 종목은요, 시간이 조금 더 잡고 가신다면요, 네. 적어도 7,000원에서 저도 뭐 높이 보면 10,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에 기간을 좀 많이 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전에 한번 제이 콘텐츠리가 지난해 6,000원대에 올라왔을 때 메가박스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제 그 메가박스에 대한 실적 확인을 해서 한 차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 콘텐츠로 해서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마디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더 보셔야 됩니다. 실적을 1분기, 2분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길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봐도 괜찮을까요? 비중은 30% 갖고 계셔가지고요. 뭐 충분한 적정의 이 비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더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종목도 사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네. 그 한스바이오를 2만 몇백 원에 한 10% 가지고 있는데 네. 차라리 한스바이오 매들을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일단은 하루에 한 종목씩 상담하는 게 원칙인데요. 한스바이오메드도 조금 장래성이 좀 밝기 때문에요. 뭐 천천히 분할 접근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 제이 콘텐츠만 두고 얘기하면요. 비중도 적당하고요. 조금 시간적으로 지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대림산업 73,000원이 10%인데요. 네.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73,000원 10%요? 예. 자, 103,000원이라고 하셨나요? 73,000원. 7만이죠, 그죠? 네. 예. 자, 7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거죠? 오래되셨나요? 좀, 한 두 달쯤 된 것 같은데요. 두 달이요? 6만 5천원, 7천원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야 네.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최근 들어서 건설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림산업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건설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저는 크게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 건설 업체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본다는 건 사실 유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 유가가 이제 다시 한번 뭐 반등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해 뭐 저점을 찍었다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란에서 경제 제재가 풀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이제 이란 방문과 관련해서 또 주가도 올라갔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수주가 실질적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적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잡혀서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이제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일반 건설업체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유화 사업분 있죠, 화학. 그 유화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라고 보기도 그렇고 이제 화학업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항상 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요, 비중이, 많진 않네요. 10%네요. 네. 그래도 절반 정도는 파세요. 지금 자리에서는. 네. 절반 정도는 파시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래도 위쪽으로 이제 8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이번 시세에, 한번 탑승을 해준다면 한 차례 정도의 오름세가 나오지는 않을까 기대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일단 절반 정도 수익 실현. 나머지 물량은 8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보시면서 가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간이 2시 55분이니까요. 예상 체결주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주수입니다. 지금 전거래보다 0.49% 정도 오른 1907.1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동시호가보다는 조금 더 동시호가 진입 전보다는 예상치의 지수가 좀 더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1900포인트 안착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실시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국내 시장 쪽에서는 결국 호재로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기관들의 매수 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382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은 각각 907억 원 그리고 634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는 점차 축소가 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의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 역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주요 수급 주체로서의 기관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가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축소 부분이 오늘 결국은 상승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됐죠. 현재 2.9% 정도대 지금 하락 중이고요. 114만원대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이 1.9%대 역시 강세 흐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현대차는 1.09% 하락하면서 13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2.4%대 반등이고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강하죠. 지금 6.2%대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습. 현재 27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하락폭이 조금 더 나왔네요. 현재 정거래보다 1% 정도 내린 39만 5,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역시 삼성전자와 같이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대 하락 중입니다. 자, 네이버가 현재 6.53%대 큰 폭의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0.18% 정도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삼성 SDS는 2.16%대 지금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코스피 시가총액 현재 예상체계지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코스닥 예상체계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자후반대까지 꾸준하게 이 시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680.78%까지 78포인트대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플러스 0.82까지 이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장후반 끝날 때까지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키워왔습니다. 자, 516억 원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반면 기간은 741억 원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FOMC 결과의 이후에 이 뉴욕 증시가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종 대표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이 3%대로 어제의 조정을 모두 다 만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가 0.2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CJ ENM 2% 정도 상승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컨텐츠 종목군들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바이로메드와 코미팜, 이오테크닉스가 모두 다 조정세를 좀 보여왔고요. 그리고 장중에 조정을 보였던 컴주스, 보합권까지 반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이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를 해서 기대감이 크게 올렸다가 일단 가격적인 조정이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차후에 이 추세를 지켜나가는지는 일단은 13만 원대를 유지를 보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때 로엔, 카카오와 함께 음원 사업에 대한 음원 컨텐츠에 대한 시너지 기대를 큰 상승을 보였다가 어느 일정 가격선에서 다시 주춤하였지만 다시 한번 재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게임 컨텐츠, 음원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이와 같은 기업들 정부 정책과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소형 관련된 기업들 바라보자라는 시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8일 목요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걱정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모든 뉴스는요,
그 시점에서의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미국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또 떨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숨겨진 그 내면이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게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신다면 오늘장 아침에 떨어졌다면 분명히 또 한 차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서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또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재 시점에서 종료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 장 종료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거래보다 0.48% 오른 1906.94포인트의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1900포인트 위에 안착을 해주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분석해드렸을 때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일봉상으로 영머리 역경의 흐름으로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900포인트 위쪽에서의 어떤 안착 부분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19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0.89% 정도 오른 681.28포인트의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어제도 시장 분위기 분석해드리면서요, 오늘, 현재 코스닥 지수의 흐름 자체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위쪽으로 강하게 반등을 한번 올려준다면, 역시 코스닥 지수는 하락이 아닌 상승 쪽으로의 어떤 지속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0.8% 정도의 상승 분위기, 추가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역시 상승에 대한 강한 시세 역시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가 분위기 살펴봤고요. 자,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서 인터파크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홀딩스가요, 오늘 현재 종가상으로 8.4%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인터파크 홀딩스는 오늘 장중에는요, 무려 13.4%의 상승분이 나왔는데요. 자, 이유는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4분기 후실적 기록 소식. 결국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36.3% 그리고 50%의 증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쇼핑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적자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많았던 도서 부분에 적자가 축소가 되면서 인터파크 홀딩스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와 같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터파크겠죠. 인터파크 역시도 같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2.9% 최근에 거의 V자형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렇게 많이 눌린 종목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서도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한번 눈여겨보면서 매수에 대한 어떤 강한 시세를 또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 타이밍도 잘 잡아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보유하셔야 되겠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또 소멸되는, 리스크가 소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봤을 때는 12,500원 정도 자리 때까지는 한번, 목표 주가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자, 삼성생명. 제가 앞서서 이제, 종목들을 점검해 드릴 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던 종목이 바로 삼성생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삼성생명이요, 무려 11.5%나 올라섰습니다. 삼성생명 하면 정말 엉덩이가 무겁기로 소문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무려 11%나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 자,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사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지만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구조 개편이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소식들. 이게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오는데,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바로 오늘 나왔던 이슈는 삼성카드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실질적인 금융지주사로서의 전환을 꾀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올랐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그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열어놓고 본다면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단기 급등의 시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11만 5천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빠르게 한번 주가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 단기 11만 5천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네이버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경우에는요, 오늘 인터파크 홀딩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나왔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진세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실적 부진 효과로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자, 매출의 경우에는 뭐 전년
보다는 이제 19.2%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이 9.1% 정도 증가세.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5% 정도 증가했는데 결국은 전반적인 그 실적 동향을 봤을 때는 증가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빠졌다는 거. 자, 그건 바로 기대감이겠죠. 자,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건 결국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결국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자, 오늘 6.3% 정도의 하락 때문에 놀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실적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공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소멸되는 구간 안에서 내일장부터는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단기 수익 시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위쪽으로 봤을 때는 뭐 70만 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탈환이 가능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적이 감소한 게 아닙니다. 실적은 증가했지만 예상치를 조금 밑돈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보시면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내일장 반등 나왔을 때 오히려 저점에서의 매수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종목 3종목까지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은 종료가 됐지만요.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상담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전화 주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주실 곳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YD 온라인이요. 네, YD 온라인. 이 종목 얼마에 비중은 얼마큼 갖고 계세요? 6,500원에 30%예요. 6,500원에 30%. 네. 충분히 가격대를 보니까요. 샀어도 괜찮을 때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가가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예. 우선은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뉴스가 있어야 돼요. 예. 첫 번째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을 소개를 해야 돼요. 특히나 YD 온라인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회사인데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들은 보통 생명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예. 이런 게임하고 또 새로운 게임 만져보고 또 새로운 게임 만져보고 하다 보니까 한 게임에 오랫동안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게임 회사들도 그 속도에 맞춰서 신작 게임을 줄기차게 소개를 해야 돼요. 근데 YD 온라인이 신작 게임을 발표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참 못 가고 있었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어떡할까요? 또 한 가지 뉴스를 더 이야기 드릴게요. 요 뉴스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뉴스가 나오는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YD 온라인은 신작 게임 뉴스도 기다려야 되지만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예. 물론 이건 확정된 바의 뉴스는 아닙니다. 예. 그 뉴스가 있으면 기대 심리로 해서 주가가 올라올 거예요. 예. 근데 아직은 명확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기약이 상당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가장 가까운 거는 신작 게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우선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기술적으로 지지선을 얼마만큼 잡고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전에 6,500원대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지지가 횡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잡아갔는데 내려올 때 한 차 정도 좀 중간에 좀 자를 필요가 있었지만 비중을 줄일 필요 있었지만 그걸 못 하셨어요. 예.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잡고 가셔야 돼요. 이번엔 가격이요. 지금 현재 5,440원은 오늘 종가인데 5,000원까지는 한번 더 참아 보셔야 돼요. 5,000원까지 대략 한 8% 정도 밑에 하방선을 좀 두고요. 대응하시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버틸 만큼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려놓을 땐 또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5,000원 밑으로 또 깨지겠습니까? 잘은 안 깨질 것 같아서 5,000원을 단단하게 얘기를 드린 건데 예. 가능하면 5,0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예. 안 깨질 것 같고요. 그리고 5,000원까지는 버텨보자라고 시간을 좀 두고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신작 게임 혹은 이제 최대주주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다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대신에 기준선은 5,000원까지는 버텨보고 그 다음 반등 나오면요. 예. 밀어두지 마시고 매수가에선 나오세요. 아시겠죠? 한 6,000원만 올라와도. 네. 만약에, 맞다.
그 최대주주 얘기 나오면요. 예. 한 번에 막 상한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대는 하는 거지만 예, 예. 확실한 뉴스는 아닙니다. 아니고, 예. 예. 그 뉴스 나왔을 때는 조금 그때는 수익 봐도 되겠지만은 그 뉴스 이전에 올라오면은 그냥 매수가에서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거 한 달 정도 걸리면은 예. 한 6천 원 정도도 안 가겠습니까? 요 며칠 전에 6,000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한 번 그래요? 정도는 5,700원, 6,000원 근처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예, 그때에서 비중을 줄이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유니테스트요. 유닛 테스트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 가격이 9,156원에 20%예요. 9,156원이요? 아, 예, 저기, 네, 수익 추가 중이에요. 매수해서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하셨다고요? 예.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도 네. 오늘 위태위태해서, 네. 네. 자, 오늘 위태위태, 그렇죠. 오늘 빠졌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좀 밑으로 내려갈까 싶어서. 수익 중이신데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저는 예. 유닛 테스트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아, 네. 예. 이 기업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네. 업체거든요. 네네. 일반 반도체 업체하고 좀 달라요. 장비잖아요. 검사 장비잖아요. 근데 네. 과거에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이 많이 꺾이기 시작했던 게 중국에서 뭐 마이크론을 인수한다라고 해서 반도체 네.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뭐 나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고 이 기업은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예요. 네. 그리고 중국 업체에도 납품을 합니다. 그럼 이 기업은 그에 대한 어떤 그 피해를 보는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네.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주가 위치 자체도 좋고 저는 이 기업은 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예. 지금 자리 현재 9,156원인데요. 네. 비중도 20% 정도면 차라리 끌고 가시면서 네. 흔들려도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네, 좀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얘기를 물렸기 때문에 예. 저는 차라리 끌고 가시면서 위쪽으로 13,000원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3,000원까지요. 네, 원래 이제 주가가요, 그냥 네. 계속 올라가지만 않아요. 올라가면 예. 또 눌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121선에서 네. 오르락 내리락 밑에 내려가면은 또 그런데 어머니 내려가서- 121선 말씀하셨죠? 예. 이동평균선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주식하는데 이동평균선 자체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냥 선일 뿐이에요, 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 13,000원 목표 주가로 기업의 가치를 네. 보고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 수침에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120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자, 간혹 제가 삼성전자를 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나한테는 잡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 제일 좋은 회사이죠. 그쵸? 그리고 시가총액도 제일 크고, 일단 지금 현 위치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이야기로 해서는 실적 추이가 감소된다. 그리고 디램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많이 내려왔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서는 잘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진했던 산업들이 돌아설 때가 언제인가 기다리는 입장인데요. 디램에 대한 가격이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내내 하락을 했는데 요 근래 1월달 돼서 이제서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램에 대한 사용처가 모바일 기기라든지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삼성도 새로운 이 신제품을 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반도체 또 가격도 반등이 되지 않을까. 자,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R3 2GB 가격을 보시면 올해 1년 동안 내놓았다가 이제 1월 달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서 새로운 신제품 출시 효과라든지 그리고 이 가격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분명히 매출의 기여도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은 보지 말자라는 의견이고요. 우선은 10% 비중에서 지금 오늘과 같은 조정이라면은 또 다시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기점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반등한다라면은 125만 원 선까지 해서 차익 실현을 한번 해두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는데, 앞서 서두에서 삼성전자에서도 수익이 안 나면 나에게 잡주다라고 설명드렸죠. 사실 삼성전자를 많이 보게 되지만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은 시장에서 그렇게 아주 매력이 높은 투자는 아닙니다. 물론 70만 원에서 150만 원씩 가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업종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지수를 바라보는 보조지표처럼 보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전자를 두고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아주 탄력적인 수익은 아니니까 좀 더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문자 종목이네요. 바로 홈센터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요, 2,860원이고, 그 다음 비중은 10%입니다. 자, 홈센터. 지금 이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리모델링 사업에 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 마감재죠. 그리고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뭐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이제 홈센터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뭐 건설주가 올라가서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보다는, 최근에 정부 쪽에서의 그 정책 기대감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도, 건자재 관련주, 리모델링 쪽에서의 관심을 좀, 우리가 지금부터는 가져봐야 되는 자리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조만간 내력벽이라고 하죠.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 자체를, 허물지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허용이 되는, 네, 그런 시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력벽에 대한 어떤, 철거를 또 허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리모델링 관련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혜의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홈센터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작아요.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거래대금도 작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거래량을 한번 지금 최근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요, 지금 뭐 6만 주 정도의 일평균 1거래량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100만, 억이죠. 1억 7천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살 때는 살 수 있겠지만, 팔 때는 팔기가 어려운, 네,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홈센터의 경우에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되, 주가의 그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단기 반등을 통해서 시세 수익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위치 자체가 2,800원대면 너무 높아요. 일단 목표 주가가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800원을 일단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강연회 고지 잠깐 해드릴게요. 이광문 총님께서 강연회가 네. 또 예정이 됐던 게 변수가 좀 네. 생겼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선릉 측에서 강연을 준비했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안타깝게도 취소가 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좋은 강연 기회를 잡아서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 대신에 또 황원영 멘토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주죠.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강연회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일요일 날 강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주는 처음 내려갑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만큼 그 안에 여러분께서 오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왔을 때 시간 아깝지 않게, 충분히, 정말 오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철저하게 강연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 많이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